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반감기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고 뭔가 이 시장의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11월과 그리고 향후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FOMC 정례회의가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이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뭔가 이제 관망을 하다가 이 후반에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대부분 0점대에서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10월이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으로 봤을 때는 다우가 1.4% 하락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2, 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반면에 우리 비트코인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업토버라는 말에 부합되게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달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지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지금 2020년과 지금 닮아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98.4%로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남은 마지막 회의가 이제 12일에 있는데 여기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72.1%로 여전히 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금융 환경을 이제 긴축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연준의 일을 지금 돕고 있다라는 어떤 진단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파월의 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어떤 의견을 이제 얘기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올해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어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이 현재 상황들에서 좀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좀 중요한 지표들이 또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이 결과들이 조금씩 다 다른 어떤 시그널들을 주면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먼저 지금 S&P 코어로직의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한 지금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은 이전치를 좀 크게 상회를 하고 예측치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통계가 집계된 1987년 이후로도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은 조금 반대의 결과인데 지금 예측치는 상회를 했지만 이전치를 지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미국 경제 활동에서 소비자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이 지표가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 지수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 경기를 좀 낙관적으로 본다는 건데 이게 이전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약간 어중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를 보면요,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얘기는 임금 같은 이 고용 비용들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고용 기반들이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치가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게 조금 다른 결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지금 FOMC 정례회의 이후에 또 그 다음 날에 재무부에서 만기별 차입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금 3분기 이후로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비용이 상승했죠. 그만큼 지금 이 재무부에서 중장기물의 발행 규모를 줄일지 아니면 뭐 단기채 비중을 줄이려고 장기물 발행 규모를 확대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국채의 어떤 공급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채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또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은요, 향후에 이제 발표가 나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영역인 지금 35K를 지금 뚫지 못하고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비트코인은 0.2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더 크게 0.55% 상승을 했고요. 지금 솔라나의 인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에 9.44%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도 어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지금 알트코인들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잠깐 주춤한 사이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좀 더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가 지금 이 흐름들을 좀 많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씩 지금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53.77%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다시 지금 현물 ETF라고 하는 이 이슈들이 다시 이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게 될 때는 이게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66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BD 지표는 굉장히 지금 가격의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5K 부근에서 지금 매도벽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33K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지지 저항 영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금 매도 물량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관망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나머지 고래들은 이 구간에서 대부분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반등한 거는 이제 보라색 고래가 물량을 조금 투입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죠. 비트코인 백서가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가 딱 1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에 굉장히 굳건하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또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암호화폐의 시작을 알린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백서 발간 15주년을 축하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동과는 좀 또 괴리되는 행동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투자자를 속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제부터라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최근에 또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은 2019년에 이 비트코인 엑스포에서 MIT에서 열린 건데, 거기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해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모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뭔가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현물 ETF의 승인 자체는 굉장히 좀 유력한 것으로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 발키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제출한 회사들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수정안까지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물밑에서는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의 상황이 2016년 그 당시와 굉장히 닮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패턴의 움직임들 때문인데, 2020년과는 약간 차이를 두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좀 뜻밖의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2016년이나 지금의 현재 상황들은 그런 식의 경제 위기보다는 어떤 거시경제 상황들이 조금 더 다른 분위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MVRV 지표를 봐도 지금 어떤 움직이는 패턴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유사한 구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요 당시를 보면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을 2016년과 좀 비교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지금 봤을 때 뭔가 이 패턴 자체가 2016년과 조금 더 닮아 있긴 하지만 지금 훨씬 더 지금 어떤 랠리들이 빨라지고 있는 움직임들은 좀 포착이 되는데, 이건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건 온체인 지표상으로 그냥 나오는 것들을 말씀만 드리는 부분이고 꼭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주소수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른 어떤 성장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확보를 하고 여기까지 다시 돌파하는 이 구간의 어떤 길이들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어떤 불장 사이클들이 좀 겹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이클에서 지금 이걸 돌파하는 이 구간을 보시면은 훨씬 더 짧은 주기로 지금 돌파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6년, 2017년과 더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 지난 주기와 이제 비교했을 때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 라지 홀더들, 이 고래들의 어떤 유입량들을 살펴봤을 때 지난 7일 동안의 어떤 수치들을 살펴보면은 18,924 BTC를 또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보면 6억 5천만 달러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또 주워 담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을 크게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이 기관이나 고래에 의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매입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보고서들이 지금 나와서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요 기관에서 어떤 보고서들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다 기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지금 발표한 보고서들을 좀 보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로 봤을 때 더 많은 지금 상승세를 이제 비트코인이 가져갈 수 있는 강세장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두 가지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어떤 유동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관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지금 35K 부근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굉장히 지금 많은 공매도 물량이 청산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쇼텀 홀더, 이 단기 보유자들이 그렇게 6개월 미만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수익을 실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롱텀 홀더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게 이익 실현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 이후에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요건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 이제 차익을 실현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횡보를 하거나 좀 조정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시그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단기 보유자들이 어떤 물량들의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적으로는 상승장, 대세 상승장의 어떤 초입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지금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 월별 거래량이 20억 달러 지금 수준으로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10월에 나타난 이 강세는 10번 중에서 6번은 지금 11월까지 이어졌었다는 거거든요. 과거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11월에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게 비트파이넥스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또 번사인 같은 기관 보고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더블록이라고 하는 해외 매체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는 지속적인 가격 회복에 대한 고무적인 신호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비트파이넥스의 어떤 애널리스트 의견을 가지고서 제시를 한 건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트레이더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구매자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투자 리스크를 줄여서 해당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더 많이 지금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팔콘엑스의 리서치 책임자입니다. 데이비드 로원트라고 하는 이 분의 의견을 가지고서 이번 랠리에서 포착된 유동성 증가는 현재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번스타인의 보고서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과 가격 대비 한계 비용 간의 어떤 역사적인 사이클 관계들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어떤 패턴들이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승 움직임에서 가격이 어떻게 같이 동반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와 있게 되고, 지금 이 구간에서 과거의 패턴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개 비용이 지금 1.5에 도달했을 때 지금 가격이 150K, 즉 15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 시기는 아마도 지금 2025년 이 중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3년 내에 비트코인 시장 가치의 10% 이상을 이제 현물 ETF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번스타인이 또 하나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 승인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년 1월 10일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망 자체는 뭐 연내 승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 늦어도 내년 1월 10일에는 승인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망 말씀드리기 전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굵직한 이 유동성 공급 회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외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점프 트레이딩이나 제인 스트리트 그리고 버추 같은 정말 이 시장을 대표하는 공룡들이 다 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대규모 헤비급 마켓 메이커들이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를 하게 됐을 때는 이 가격의 상승은 뭐 부득불 어쩔 수 없는 문제겠죠. 근데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을 공급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 소식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 업체들이 마켓 메이킹과 관련해서 블랙락과 지금 접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블랙락이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어떤 유동성과 자신감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블랙락의 ETF가 승인될 것인가의 여부는 이 시장의 향후 전망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좀 불리시한 관점을 보면요. 외환거래업체인 FX프로의 알렉스 쿠프시케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상 지금 삼각 수렴 패턴에 지금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상승 돌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35K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강세 편향의 지금 트라이앵글 패턴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35K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저항 영역을 뚫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또 분석가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움직임들을 얘기하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온체인 지표상에 나타나는 어떤 움직임들 때문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펜딩 레이트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선물 계약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서로 지불하는 어떤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지금 너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투기의 시그널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2023년에 들어서 가지고 이게 지금 평균치보다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으로 툭툭 튀어나왔던 이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터치하거나 넘어섰던 구간이 딱 3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장이 지금 왔었다라는 거죠. 이때는 여기 조금 더 대세 좀 하락으로 또 이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어떤 대세 상승장이라는 키워드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들이 있지만 과거의 어떤 2023년의 패턴으로 봤을 때 온체인 지표 상의 분석만으로는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쇼텀 홀더들의 SOPR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좀 하락의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단기 홀더라고 하는 거는 지금 155일 미만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온체인 지표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 시그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는 조정해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이게 크게 솟았을 때는 어쨌든 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지금 굉장히 좀 상승 추세를 치솟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어쨌든 요 지표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어디다? 바로 35K. 이 35K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추세들이 지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립적인 관점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금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랠리를 하고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33K와 35K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의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상승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지금 이익을 취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데, 여전히 지금 RSI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강세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5K를 지금 돌파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40K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35K를 뚫게 되면 이제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지게 될 텐데, 만약에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33.3K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이전에 중요한 영역이었던 32.4, 31K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또 횡보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도 균열이 일어나면은 여전히 상황상으로는 단기적으로 28K까지도 뭐 급락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이렇게 된다라고 너무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강세장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떠한 공방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 구간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뚫고 올라가느냐, 요 추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좀 솔라나 장표를 잠깐만 보면, 솔라나가 지금 엄청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슈아님과 인터뷰에서 뭐 솔라나가 솔라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좀 뭐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솔라나의 어떤 분위기는 심상치 않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10월에만 지금 62% 이상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 지금 7위에 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가능한 선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영상들을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솔라나의 장기적인 가치를 뭐 확신하고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은 이제 본인이 올라타게 되는 순간이 좀 천정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구간이 저평가 구간인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